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꿈이 있었어. 제 꿈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였고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정말 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저렴한 아파트에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몇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작은 고신으로 이사했어요. 빵값이 싸고 위치도 좋아서 바로 계약했죠.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밤 12시쯤 누군가 복도에서 제 방 번호를 계속 쩡얼거렸어요.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며칠 후에부터는 방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이 혼자 켜졌다 꺼지고 거울에 제가 아닌 모습이 잠깐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문 밑으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어요. 이 방에 우리 있지 마.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방 한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왜? 내 방에 있어? 그 후에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어요. 다음날 관리인에게 말했더니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 방은 몰래 비워놨어요. 예전에 사고가 있어서요. 몇 년 전에 한 여자가 그 방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저랑 같았어요. 그때 저는 관리인에게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5년 전에 한 여동생이 여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여자는 그냥 사라졌어요. 경찰은 아직도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가족이 사공사 후에 이사 왔어요. 그들은 처음엔 행복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벽에는 알 수 없는 흔적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자기 방에서 걷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밤 가족은 모두 잠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구는 소리였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TV에 꽂은 화면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쳤어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가족은 그날 밤 집에 나갔어요. 그 후로는 이 집은 사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공사 후에 살지 않으려고 해요. 기숙사 관리자 아저씨는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여기문은 잘 잠겨있고 원래 열쇠도 없는 아파트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떤 직원이 저한테 열쇠를 줬고 아파트 문까지 같이 갔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를 좀 무섭게 만드는 말을 들었어요. 보통 손님들에게 열쇠를 손으로 직접 준다고 했어요. 직원이 없고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건물에 있는 걸 처음 안다고 했어요. 열쇠를 주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가방을 열어서 열쇠를 주려고 했었는데 열쇠가 사라졌어요.
열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기다렸어요. 똑같은 소리였어요. 저에게 열쇠를 준 여자랑 방에서 저를 놀라게 한 여자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잘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때 관리자님이 제 짐을 싸서 바로 나가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 말을 듣고 바로 제 짐을 사러 갔어요. 하지만 집을 사는 동안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만 떠올랐어요. 열쇠를 준 여자와 나가라고 말한 여자 같은 사람이라면 왜 저 배달을 여기로 데려왔을까?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구나.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떠나고 이 질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의 마지막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 맞다. 여러분한테 말하는 걸 잊었어요. 아직도 가끔 그 방번호를 듣고 있어요.